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4주차 잘 오셨습니까? 점점 더 이제 보면 여기서 적당한 소음 속에서 이 시험을 보고 소음 막 들리는 게 좋아요. 실전하고 똑같이 평상시에 이렇게 소음도 있고 뭐 누가 옆에서 막 책상 다리 떠는 사람 있죠? 이렇게 긴장된다고 그냥 시험 볼 때 그냥 모의고사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지나서 보면 막 다리 엄청 떠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리 떠는 소음, 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헛기침하는 소음, 막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나오잖아요. 그런 소음 속에서 이렇게 계속 시험을 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딱 안배해가지고 그 시간 내 문제 푸는 연습, 적당한 소음 속에서 이런 것들을 평상시 연습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분도 내가 지나가다가 한 두 분인가 몇 분 만나는데 지나가다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모의고사 나오다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집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는데 아유 그러지 말고 갑자기 급한 일 아니면 여기서 무조건 적당한 소음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연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순서대로 모두 고른 것을 하는데 이렇게 가로놓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우리 중개사에서 출제 유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법도 가로놓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먼저 A번을 보니까 박사네 취득세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가세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척기간입니다. 지방세 제척기간, 취득세니까 지방세 제척기간 절 보세요. 지방세 제척기간 어떻게 였습니까?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몇 년? 5년이고요.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고 10년이고 예외적으로. 자, 그럴 때 여기는 그냥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니까 몇 년? 7년입니다. B번입니다. 지자체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왜 대답 안 해요? 지방세 소멸시 몇 년? 5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규 수업 시간에 틀린 저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가? 자, 지방세는 다만 소멸시효가 금액 상관없이 5억 원 미만이든 5억 원 이상이든 무조건 소멸시효 몇 년이다? 5년입니다. 근데 국세가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런데 5억 원 이상일 때 5억 원 미만이면 몇 년이고? 예? 자,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소멸시효가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습니다. 속 하나 먹으면 안 되고 5억 원 이상이든 미만이든 무조건 몇 년이다? 5년입니다. 입법에 불빌 수도 있는데 어떤 간에 근데 국세는 이게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국세도 무조건 5년이었다가 이게 몇 년 전에 한 4년 됐어요. 시험에 나올 것도 같은데 이거. 그래서 국세는 소멸시효 기간이 금액에 따라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이요? 5년이고 자, 잘 보세요.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5억 원이다 그러면 5억 원 이상이니까 5억 원부터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10년이다. 5억 원부터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별해서 지방세, 국세 이거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요. 자,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 2번 문제 봅니다. 2번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소득 비과세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건 지난주에 문제죠? 지난주 여러분들 많이 틀려가지고 또 한 번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자,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건데 토지 건물, 자, 무엇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요? 토지하고 건물 또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여기까지 대시죠? 끊고 매매계약서의 거래계획을 실지 거래계획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대시 끊어야죠? 네.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 그러면 자, 해당 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해봐요. 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 요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출됐던 거로 하면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이다.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이 3억 5천이다. 실지 거래한 가액이 3억 원이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것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하고 3천만 원과 비교했을 때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자,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뭐 한다? 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꼭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비과세도 배제고 감면도 배제고 또 그 다음에 뭘 기억해야 되냐? 요거 비교해가지고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뺀다도 한다? 뺀다. 이렇게 해서 바꿀 만한 핵심적인 말을 가로놓기 문제로 우리가 연습하면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도 지난주에 많이 틀려가지고 또 한 번 출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보유기간 그 기산점에 대한 거, 보유기간 기산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계산이. 그럴 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점을 자, 숙지하고 있는지 묻는 사례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다. 이에 대한 양도세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10개월, 상속인의 보유기간이 10개월.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시험에서 피상속인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취득했고 상속계실이 몇 년 몇 월 며칠이고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10개월, 상속인의 보유기간이 10개월, 상속에 대한 등기했고, 자, 양도 당시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다른 세대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보유했던 기간과 그 다음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서 2년 보유기간 따져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세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봅니다.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자,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일 때 비유가세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은 보유한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 보유기간 기산점을 보면, 자, 상속재산의 그 보유기간 기산점을 보면요. 보유기간 기산점을 보면, 기산점을 보면 보세요. 보유기간 기산점을 보면, 먼저 장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든 뭐든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로 하느냐? 자, 요거 어느 때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보유한이 기산해요? 양도 및 취득 시기 어느 때 상속받은 자산 보유한이 기산해? 상속개시일.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한 판단할 때, 1세대 비과세 보유한 판단할 때 2년 보유해야 되잖아. 1세대가 1주택 2년 보유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이게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될 때는 몇 년 보유해야 되고 3년을 보유하고, 근데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면 보유한 지역에 몇 년 거주해야 되고 2년 거주해야 되고, 그럴 때 거주기간은 우리가 주민등록표상으로 판단하고 보유기간은 등기부상으로 판단하는데, 어떻든 간에 자,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 보유하는 기산해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상속받아 보유한 기간이 몇 개월이래? 얼마예요? 10개월. 2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부터 보유하는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상속개시일. 자, 그러니까 상속개시일이니까 장기 보유 승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사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데, 언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그러니까 자, 10개월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피상속인 취득일.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자, 취득일로부터,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한이 기산해요.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개시일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보유기간이 피상속인 취득부터 기산한다. 이 내용이 우리 요약집에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보유기간 기산점에서.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요거 2번 질문 계속 봅니다. 1번 맞고 2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하는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요,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해요. 양도가액은 실지 이번에 판 가격, 실지 취득한 가격을 어떤 거로 할 것이냐. 상속받은 자산은 실지 취득한 가격이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이잖아요. 근데 빵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시 취득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 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우리가 실지 취득한 가격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근데 포인트 이거 바꾼다 그러면 상속개시일 현재를 우리 그 문제 이거 살짝 바꿨어요. 제가 원래 이거 지난주 문제에서 반대로, 지난주 문제는 이거
다 틀리게 썼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옳은 거로 살짝 다 반대로 바꾼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또 많이 틀렸구만. 또 응용력을 발휘 못하고 똑같은 내용을 반대로만 바꿨다고 지문을. 아, 진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상속계실 현재가 아니라, 맞죠? 상속계실 현재를 바꾼다 그러면 지난주처럼 등기일 현재, 양도일 현재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양도일 현재 X, 등기일 현재 X고 언제?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 그 상속계실 현재, 상속 중에서 법 중에서 평가한가액을 취득한 실거래가로 봅니다. 맞고요. 3번 장기 보유성재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맞잖아요. 장기 보유성재 적용 시에 보유하는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계실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얼마 보유했어요? 10개월. 장기 보유성재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못 받아요. 4번 양도세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양도세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는데 등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10개월밖에 보유 못했어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40%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율을 계산한다. 자,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이 여기 보세요. 상속받은 자산이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료부터 계산하니까 아까 자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2년 10개월.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보유한 기간이 10개월. 자,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요, 만약에 이게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만약에 보유 기간에 기산했다 그러면 10개월이니까 1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주택 1년 미만 보유하면 등기되고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의 양도세 세율은 40%. 1년 이상만 보유해도 6에서 42%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세율 적용 시에는 어느 때부터 보유하는 기산에? 피상속인 취득하는 날부터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전부 다 합쳐요. 1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양도세 세율은 몇 프로가 적용된다? 6에서 42%. 예? 그래서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40% 적용된다는 거 틀렸죠? 상속 개시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부터 기산하니까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에서 42%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기 40%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지난주하고 문제를 반대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이제는 안 틀리겠지,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점. 역사는 다 상속 개시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만 이렇게 피상속인 취득로부터 기산한다. 5번 정답이고 4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도 지난주 문제에서 살짝 바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부터 볼게요. 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냐고 낮게 취득했죠, 여러분? 자, 특례에 해당하려면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자,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에 해당하려면 특수관계자 간에 자, 저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가 양도하거나 고수, 고가 양수 취득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보니까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낮게 취득했어요. 그럼 특례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 실지 취득한 가액인 얼마? 9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특례가 적용됐다 그러면 자,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10억으로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특례 적용 안 되는 경우니까 애초에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 나는지 시가가 5% 차이 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자, 시가보다 낮게 취득했으니까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취득가격은 실지 취득한 가액 9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2번 추계 방법으로 양도차 계산한다. 자, 그럴 때 취득가액을 매가만기 같은 걸 적용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는데 자, 어떻게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했어요, 여러분들? 371.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면 개별 공시가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여기 3% 맞습니다. 토지니까. 문제 자체가 4번에서 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토지를 양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 3%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된 비삼용 토지를 양도할 때도 장경제, 기본제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삼용 토지는. 세율만
6에서 42% 기본세율 정도될 때 10% 추가세율 정도되는 거지 비상용 토지도 장미제, 기본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당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성토지 당할 때 기본세율 여기다 원래 기본세율에다 6에서 42%에다 10% 추가해서 이때 비성토지는 16에서 52%다. 맞잖아요. 이것도. 5번입니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라면 2018년도 개정세법이죠.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다고요?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 50% 깎아준다고 그랬잖아요. 100분의 50, 50% 감면해 줍니다. 단순 기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100분의 50 감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니까요. 박스형 문제 이런 형태로 문제예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형 문제에서 한 3개 정도 해놓고 이렇게 옳은 것으로 묶인 거, 틀린 것은 모두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럴 때 다음은 부가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거였습니다. 1번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징수권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아까도 했네요. 자,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할 시점부터 5년 지나면 시효 완성하는데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 5년. 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몇 년?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거 7년이 아니라 10년이고요. 니은번 봅니다. 부담부 증여에 따라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증여세와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예?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요약집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제척기간 보시면은 제척기간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제척기간 한번 보세요. 제척기간 자 보시면 요약집 우리 14페이지 참조하시고 보시면 요약집 1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제척기간 국세 제척기간에서 표를 보세요. 요약집 14페이지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이 소득세, 제척기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시 이 소득세, 양도세하고 증여세 제척기간은 같습니다. 자,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달리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같이 적용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러분? 15년, 15년, 10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몇 년? 10년. 15년, 15년, 10년이요. 그래서 상속증여세. 자, 증여세, 그래서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문제로 다시 가시면 5번 문제에서 니은번이요. 박사는 니은번 보기. 부담부 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이때 증여세와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는데 똑같습니다. 이때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는 증여세와 똑같이 15년, 15년, 10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니은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봅니다. 증여를 원의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제척기간 몇 년입니까? 에? 아니 금방 내가 아까 했었는데 자 우리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지방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에서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에서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그때는 몇 년이라고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의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무신고하거나 뭐 부동산 실명법에서 어쩌고 저쩌고 무신고하거나 하여튼 몇 년이다?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10년 맞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으로 묶인 거는데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국세지방세 우선권 원칙에 관한 건데 조세 총론 우리 자 테마 10번 참조하는 거죠. 테마 10번 참조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부터 여러분 16페이지까지 참조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15에서 16페이지 참조고 보겠습니다. 일단 납세무자의 재산에 대해 국세와 다른 채권의 행사가 양립하면 일반적으로 국세가 우선하지만 다른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방세 체납소음비는 국세가 상금에 우선한다. 자, 체납소음비는 체납자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데 그럴 때 우리 체납소음비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먼저 집행 들어간 선집행 지방세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에 붙어있는 그런 체납소음비라든가 가산금 이런 것들은 일반 채권이나 일반 국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냐면요. 15페이지
요약집 15페이지 2번 국세 지방세 우선권 예외에서 양가로 직접 경비 우선해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선집행,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금이나 체납존비가 일반 국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 규정은 지방세랑 공과금 자체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에 붙어있는 가산금이나 체납존비가 일반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다. 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6번 문제로 와서 1번 지문이요. 지방세 체납존비는 국세가산금에 우선한다. 그렇잖아요. 2번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국세가산금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도 그렇고 법정기일 전에 이렇게 대항요건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도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법령이 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무조건 2등인데 이렇게 일반 임차보증금도 확정일자를 갖춘 것은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그랬을 때는 대항요건 갖추면 자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액 임금채권, 소액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국세가산금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소액 임차보증금, 자 그 다음에 주택이든 상가든 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이런 애들은 국세지방세 우선합니다. 2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교부 청구한 국세는 선 압류한 지방세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요약집 15페이지 조세 총론 테마 10번 요약집 15페이지 양도세가 왜 나왔죠? 조세 총론 10번 테마에서 1번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 봅니다. 거기서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조세 채권세 우선권이야. 조세들 상환은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보자 버는 조세가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뭐라고요?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6번 문제 4번 지문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교부 청구한 국세는 선 압류한 지방세 가산금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먼저 조세들 상환에는 담보자 버는 조세가 담보된 조세가 1등. 집행하기가 쉽잖아요.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조세들 상호간에. 그러니까 4번 집은 교부 청구한 국세는 선압류한 지방세 가산금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5번 국세 지방세는 평등주의한 동순위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깊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7번 문제 봅니다. 체납된 조세 법정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해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해서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할 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당해세죠? 아닌 거, 당해세가 아닌 거. 자, 그러니까 딱 보이네 답이. 어떤 겁니까? 7번 문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 아닌 거 어떤 겁니까? 1번이지 여러분. 재산이나 보유하는 재산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종부세 보유하는 재산 또 증여받은 상속세, 증여세, 재산에 부과되는 이런 애들이 당해세잖아요. 자, 그래서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다 당해세고 얘네들은 무조건 피담보채권보다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근데 양도세는 당해세 아니잖아요. 1번이 정답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당해세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 얘네들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양도세는.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 이미 기출됐던 형태고요. 기출이 됐었고 이렇게. 8번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징수 및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이건 기출지문입니다. 이건 기출지문. 자, 봅니다. 1번에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서 해당 지방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적 기간은 5년이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자,
지방소득세잖아요. 예, 지방소득세 지금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잖아요. 지방세 무신고. 자, 10년, 7년, 5년에서 무신고는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이지만 이거는 그냥 지방소득세 무신고니까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7년. 2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여기를 보세요. 권리구제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2번째 출제된 건데 지문 한 줄 나오는데, 자, 조세에 관해서 불복하는 우리 불복 청구인이 있습니다. 불복 청구인은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의신청, 그러니까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되면 또 뭐 심사 청구나, 자,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지방세 같으면 이제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안 되면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요. 감사원에 물론 이제 심사청구도 구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청은 자, 임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의적이에요. 예?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고 나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되느냐? 아니에요. 바로 불복청구인은 그냥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구기간은 전부 다 청구기간은 전부 다 며칠이어야 돼요? 90일 내. 청구기간은 전부 다 이런 거 다 90일 내,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다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다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근데 요거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거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시험에 안 나온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중복해서 청구가 안 된다는 거.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거치고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요거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다시 문제로 오셔가지고 8번 문제에서 2번 지문 지방세에 관한 불복 청구 시 불복 청구는 이의신청처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심사 청구를 심판 청구를. 2번 틀리고 3번 취득세는 원칙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아이고, 취득세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납세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세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간다. 여러분요,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오고 미납부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떤 게 적용돼요? 가산금이지. 가산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납부불성실 가산금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미달납부했을 때 납부불성 가산세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그 말이 나오려면 신고 납부기한, 그러니까 신고란 말이 들어갔어야 돼요. 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1일 얼마예요? 0.03%. 1만 분의 3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어요, 이거. 또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거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가산금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했다. 뭐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은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 일반 가산금 몇 프로요? 3% 적용됩니다. 일단 가산금이 적용된다고 돼 있어야 돼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되려면 신고 납부기한, 신고란 말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고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근데 그냥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4번 틀렸고요. 가산금이 적용돼야 되고. 5번 봅니다. 지자체 징수 및 순서는요, 체납조원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뭐라고요? 가산금 순서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문제예요. 이건 다 맞췄어야 되는데, 100% 다 맞추셨어야 되는데, 다음 중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와 관련이 없는 조세는 그랬습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빨리 대답하셔. 틀려도 괜찮으니까. 등록면허세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라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
몇 페이지에서 봤냐면 9페이지 맨 꼭대기 보면 요약집 9페이지의 맨 꼭대기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유세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요. 부동산 등기할 때 수력성격유세라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오히려 자 산출세기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세율로 한다. 그 말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세기 그 밖의 등기세율 6,000원보다 적으면 누가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취득세는 면세점 정도의 대표적인 세금이죠. 취득세 9번 문제 1번 지금 취득세는 취득가격 얼마? 50만 원 이 과세 정한다. 면세점 적용되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뭐예요? 소액징수면제. 얘네들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4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5억 원 이상의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아이고 아까 속지 말라고 했는데 자 지방세는 5억 원 이상이든 뭐든 소멸시효기간 몇 년입니까? 5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하잖아요. 맞습니다. 징수권 소멸하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번 사기 등의 방법으로 양도세를 포탈했다. 사기쳤다. 일반 양도세 같은 국세 사기쳤다. 10년, 7년, 5년에서 사기쳤다 몇 년? 10년. 맞고요. 3번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다. 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절 보셔야죠. 거기를 잠깐 멈추시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지.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아이고 아무도 안 보고 나 혼자만 하네. 이거 하는데 아무도 안 보고 이해하겠습니까? 나 혼자만. 아이고 자.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30일이 경과하는 때 틀렸고. 4번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라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5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부세는 원칙 정부부가 세는 세금이니까 자 어느 때 납세 확정돼? 결정하는 때. 다만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결정하는 때 맞고요. 일단 10번은 3번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요 문제 11번 문제도 또 맞추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11번 문제도 맞추셨어야 되는데 11번 다음은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이다. 물납과 분할납부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조세는 그랬습니다. 어떤 겁니까? 재산세죠. 자,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는 어떤 거?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어떤 거?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요약집 6페이지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약집 6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약집 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세에서는 물납과 분할납부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모두 허용되는 거예요.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종부세 양도세? 안 돼요. 분할납부만 됩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도 자 지난주에 많이 틀렸던 거 아니구나 2주 연속 많이 틀린 겁니다. 2주 연속 계속 많이 틀린 거 또 출제했는데 3주째 연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3주 연속 50% 미만 맞히셨기 50% 미만으로 맞히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지난주에도 50%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또 여기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등에 대한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정받기 위해서는 보유한 중 몇 년 거주해야 한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몇 년 거주?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맞고. 2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자 조합원 입주권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분양권 일대가 이제 보유한 관계없이 50%인 거지. 여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해놓고 법령에 조합원 입주권 제외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하고 같이 가요.
주택 가치가 가지고 얘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50%. 1년 이상이면 뭐라고요? 6에서 42% 추가 누진세 적용되고. 근데 1세대 2주택이면 거기다가 몇 프로라고요? 10% 추가하고 기본세율에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 1년 6개월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50%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게 분양권일 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가 보유랑 관계없이 1년 6개월이어도 50% 적용되는 거죠. 조합원 입주권은 1년 6개월이면 1년 이상 보였으니까 6에서 42% 적용돼야 됩니다. 아셨죠? 6에서 42%여야 돼요. 6에서 42%.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자, 조합원 입주권은 항상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양도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1세 주택과 1조합 입주권은 2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 장기 보증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지.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1세대 1주택이고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자, 다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장기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장기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몇 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오냐면 요약집 93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요약집 93페이지에 보면은, 자, 여러분, 장기 보증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다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주권권 보유한다. 2주택 이상인 자는 장기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2번 문제 3번 질문 맞습니다. 받을 수 없고. 4번 위 3의 경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자, 기본공제는 좌우지간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아니든 뭐든 하여튼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요. 5번 무주택세제로서 양도한 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 무조건 50% 이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보이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이니까 6에서 40%. 1년 이상이면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2%. 여기서는 여기 무조건 50% 분양권 보유관 관계없이 세율 적용되는 것에서 이 경우는 5번 같은 경우는 제외되니까 1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 40%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50% 세율 적용돼서 대상에서 분양권 제외됩니다. 하여튼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올해 개정세법 포함한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관련한 거 반드시 12번 문제는 정리해둡니다. 13번이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을 위한 장기 보증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 또 나왔네요. 4번 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보유기한별 공제 곱한 금액인데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이고, 요거 조합원 입주권 다시 보세요. 장기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자, 보세요.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때려부신 요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때려부신 종전주택이 있는데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 일단 좀 이따가 때려부신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종전주택 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등재 대상인데 다만 입주권 자체를 갖고 있다 팔 때는 공제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공제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때려부신 이 건물과 부속 토지 그 종전주택의 양도 차이에다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건데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지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장경지의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한다. 아닙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기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 또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몇 번 설명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4번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등재액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나 또는 종전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양도 차익에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 땡입니다. 4번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또 역시 많이 틀려가지고 자, 요거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에서 특별히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 중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고가로 양수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이어야 되고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을 했어야지. 이거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외웠습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외웠어요? 뭐라고 외웠어? 예?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1번 그리고 3 이거 이 특례에 해당하려면 또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요?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그 다음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이게 퍼센트로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으로? 시가를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가를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 봅니다. 자, 부당해산 부인 대상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특례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1번이요.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시가 5억 원의 토지를 6억 원에 양도했어요.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높게 양도했잖아요. 저도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야 돼요. 저도 저가 양도해야지 고가 양도니까 특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높게 양도했으니까. 2번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시가 5억 원의 건물을 4억 9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가 양도. 그러면 조세의 부담 감소가 따져봐야죠.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안 나죠? 얼마 차이 나요? 1,000만 원. 그럼 시가에 또 몇 프로 이상?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그러면 시가 5억에 5%면 5, 25니까 얼마입니까? 2,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특례 적용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럴 때는 어떤 것을 양도가격으로 하느냐 그러면 어떤 것 5억 원을 시가 5억 원을 양도가격으로 해요? 아니면 이때 4억 9천만 원을 양도가격으로 해요? 4억 9천만 원을 양도가격으로 합니다.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실제 양도가격 4억 9천이 양도가격이 되는 거고. 3번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내는 이 부당해 선부인 특례 애초에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3번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고 4번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로부터 시가 6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고수, 고가 양수예요. 그러면 부당한 감소가 따져봐야지.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차이 나요? 3억 원 이상. 차이 나네요 벌써? 그러니까 특례 적용되니까 4번 정답입니다. 다만 요때 그러면 시가 6억 원하고 9억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자 이거 양도세 계산 시의 취득가격은 시가 6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요? 9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요? 이때는 6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시가 6억 원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취득가격으로 하는지도 시험에서 물어봐요. 이때는 6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요. 4번 정답. 5번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로부터 시가 2억 원의 건물을 1억 5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취득해야 되는데 뭐하게 취득했냐고 지금 낮게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고수 고가 양수해야 되는데 저가 양수니까 특례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저가 양수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15번 문제 자 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몇 번 정답입니까? 자,
1번부터 볼게요. 지자체장은 지방세 입원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2번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징수 방법상. 자, 그래서 가산세 가산 포함하지 않고 맞고. 3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렇잖아요. 가산세는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120만 원 내라고 보낸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합니다. 즉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고. 4번 지방세를 감면해줄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니까 틀렸습니다. 5번 지자체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법령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맞고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16번 문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